7월 1일 맑다. 나라 제삿날이라 공물을 보지 않았다. 밤 기운이 몹시 서늘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도 놓이지 않아 홀로 봉창 아래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이 일어난다. 초저녁에 선전관 유형이 임금의 분부를 가지고 왔다. 7월 2일 맑다. 날이 늦어서야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봤다. 선전관 유형이 오후에 돌아갔다. 해질 무렵에 김등용이 와서 진양이 함몰되었다고 전한다. 황명보, 서예원, 김천일, 이종인, 김준민이 죽었다고 한다. 놀랍고 비통함을 이길 길 없다. 그러나 그럴 리 만무하다. 어떤 미친놈이 잘못 전한 말일 것이다. 초저녁에 원현 원식이 와서 군사에 관한 극단적인 말을 하니 웃음이 나온다. 7월 3일 맑다. 적선 몇 척이 견내량을 넘어와 무트로 올라가려다가 우리 배들이 나타나 쫓으며 물리치는 것을 보고 급히 달아났다. 7월 4일 맑다. 저녁에 걸망포로 물러나 진을 치고 잤다. 7월 5일 척후병이 와서 보고하는데 적선 10여 척이 견내량을 넘어온다 라고 한다. 그래서 여러 배들이 한꺼번에 출항하여 견내량에 이르니 적선은 허겁지겁 달아났다. 거제 땅 적도에는 말만 있고 사람은 없으므로 싣고 왔다. 저녁에 진양이 함락되었다는 보고가 광양에서 왔다. 도로 걸망포에 이르러 진을 치고 밤을 지샜다. 7월 6일 맑다. 아침에 방답첨사 이순신이 와서 보고 소비포 권관 이영남도 와서 봤다. 한산도에서 배를 끌고 오는 일로 중의장이 여러 장수들을 데리고 나갔다. 공방 곽언수가 행제소에서 들어왔는데 도승지 심희수와 지사 윤자신과 좌상 윤두수가 편지를 보내왔고 윤기현도 안부를 보내왔다. 아울러서 관보를 보니 탄식할 일들만 많다. 7월 7일 맑다. 순천부사, 가리포 첨사, 광양 현감이 와서 보고는 군사일을 의논했다. 각각 가볍고 날랜 배 15척을 뽑아 견내량으로 가서 탐색게 해보았으나 적의 행적이 없다고 한다. 거제에서 사로잡혔던 한 사람을 얻어와서 외적의 소행을 꼼꼼히 물으니 흉적들이 우리 수군의 위세를 보고 달아나려고 하였다 라고 하고 또 진양이 이미 함락되었으니 어찌 전라도를 넘을 것인가 라고 한다.
이 말은 거짓말이다. 우수사 이 엽기가 내 배로 왔기에 같이 이야기하였다. 7월 8일 말다. 남해로 왕래하는 사람 조붕에게서 듣건대 적이 광양을 친다 하여 광양 사람들이 벌써 골관청과 창고를 불질렀다 라고 한다. 해괴함을 이길 길 없다. 순천부사 관준, 광양현감 어영담을 곧 보내려고 하다가 길 가다가 들은 소문을 믿을 수 없으므로 이들을 머무르게 하고 사도 군관 김북만을 내보내어 알아오게 했다. 7월 9일 말다. 남의 현령이 또 와서 광양 순천이 이미 타버렸다 라고 한다. 그래서 광양 현감 어영담, 순천부사 권준과 송희립, 김등용, 정사립, 이설 등을 떠나 보내놓고 듣자 하니 뼈아픈 일이라 말을 못하겠다. 우수사 이억기와 경상우수사 원균과 함께 이를 논의했다. 이날 밤 바다의 달은 밝고 잔물결 하나 일지 않네. 물과 하늘이 한 빛인데 서늘한 바람이 건듯 불구나. 홀로 뱃전에 앉았으니 온갖 근심이 가슴에 치민다. 한밤에 본영 타무선이 들어와서 적정을 알리는데 실은 외적들이 아니고 영남 피난민들이 외노못으로 가장하고 광양으로 마구 들어가 여염집을 불질렀다 라고 하고 진주가 함락되었다는 것도 헛소리라고 했다. 그러나 진주의 일만은 그럴 리 만무하다. 벌써 닭이 운다. 7월 10일 말다. 김북만이 두치에서 와서 하는 말이 광양의 적들은 사실이다 라고 했다. 다만 외적 100여 명이 도탄에서 와서 광양을 침범하고 들어왔는데 총통도 한 발 쏜 일이 없다 라고 했다. 외놈이 어찌 포를 쏘지 않을 리가 있겠는가. 저녁에 오수가 거제의 가삼도에서 와서 하는 말이 적선이 안팎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온 사람이 말하기를 적들이 무수히 창원 등지로 가더라 라고 했다. 그러나 남들이 하는 말이라 믿을 것이 못된다. 초저녁에 한산도 끝 세포로 진을 옮겼다. 7월 11일 말다. 이상록이 명령을 어긴 여러 장술에게 전령할 일로 나갔다가 돌아와 보고하는데 전선 10여 척이 견내량에서 내려온다 라고 하므로 닻을 올려 바다로 나가니 적선들이 벌써 진 앞에 이르기에 그대로 추격하니 달아나 버렸다. 오후 4시쯤에 걸망포로 돌아와 물을 길었다. 사도첨사 김완이 와서 두치나루에 적의 일은 헛소문이요. 광양 사람들이 외노못으로 갈아입고 저희들끼리 서로 장난한 짓이다 라고 하니 분통함을 이길 길 없다. 어두울 무렵
오수성이 광양에서 와서 보고하는데 광양의 적변은 모두 진주의 피난민과 제9을 사람들이 이런 흉계를 짜내어 관의 창고는 하나같이 비어있고 여염집 마을도 쓸쓸하게 되었다. 순천이 가장 심하고 나간이 그 다음 간다 라고 했다. 7월 12일 말다. 식사하기도 전에 울과 송두남과 오수성이 돌아갔다. 가리포에 군량 진무가 와서 전하는 말이 사량 앞바다에 와서 묵을 때 외적들이 우리나라 옷으로 변장하고 우리나라 배를 타고 마구 들어와 포를 쏘며 약탈해 가려 한다 라고 한다. 그래서 각각 가볍고 날랜 배 세 척을 내어 달려가 잡아오게 하고 또 각각 세 척씩 정하여 창량으로 보내어 요새를 방어하고 오라고 했다. (7월 13일) 말다. 본영 탐우선이 들어와서 광양 두치등에는 적이 없다 라고 한다. 순청 거북보의 격군이며 경상도 태생인 종태수가 달아나다가 잡혀 사형에 처했다. 저녁 나절에 흥양 현감 배흥립이 들어와서 두치의 잘못된 거짓 보고와 장흥 부사 유희선의 겁내던 일과 또 그 고을 창고의 곡식을 남김없이 나누어 주었다 라고 전하고 또 행주 대첩을 전했다. (7월 14일) 말다. 저녁 나절에 비가 조금 와서 땅의 먼지를 적실 뿐이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온종일 신음했다. 순천부사 권준이 들어와서 본부의 일을 말로 나타내지를 못한다. 진을 한산도 둘포로 옮겼다. 7월 15일 말다. 저녁 나절에 사량의 수색선 여도만호 김인영, 순천의 김대복이 들어왔다. 가을 기운이 바다로 들어오니 나그네 회포가 어지럽네. 홀로 봉창 아래에 앉았으니 마음이 몹시도 번거롭네. 달이 배전을 비치니 정신이 맑아져 잠 못 이루는데 어느덧 닭이 우는구나. (7월 16일) 말다. 저녁에 소나기가 와서 농사에 흡족하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7월 17일 비가 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다. 광양 현감 어영담이 왔다. 7월 18일 말다. 몸이 불편하여 앉았다 누웠다 했다. 정사립이 돌아왔다.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봤다. 신경황이 두치에서 와서 적의 헛소문임을 전했다. 7월 19일 말다. 이영남이 와서 진주 하동 사천 고성 등지의 적들이 이미 도망해버리고 없다 라고 전했다. 저녁에 광양 현감 어영담이
진주에서 피살된 장부들의 명부를 보내왔는데 이를 보니 참으로 비참하여 원통함을 이길 길이 없다. 7월 20일 말다. 탐후선이 본영에서 돌아왔다. 병사의 편지와 명나라 장수의 통첩이 왔다. 그 통첩의 사연을 보니 참으로 괴상하다. 두치의 적이 명나라 군사에게 몰려 달아났다고 하니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명나라 사람들이 이와 같으니 다른 사람들이야 말해본들 무엇하랴. 통탄할 일이다. 충청수사 정걸, 순천부사 권준, 방답첨사 이순신, 광양현감 어영답, 발포만호 황정록, 남해현령 기효군 등이 와서 봤다. 7월 21일 경상우수사 원균과 충청수사 정걸이 함께 와서 적을 토벌하는 일을 의논하는데 원수사의 하는 말은 극히 흉측하고 말을 할 수 있는 흉계다. 이러하고도 일을 같이 하고 있으니 뒷걱정이 없을까. 초저녁에 오수둥이 거제 망보는 곳에서 와서 보고하기를 영등포의 적선이 아직도 머물면서 제 마음대로 횡포를 부린다라고 했다. 7월 22일 말다. 우리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 라고 자세히 말했다. 다행이다. 7월 23일 말다. 우리 돌아갔다. 충청수사 정걸이 와서 봤다. 7월 24일 말다. 순천부사 광양현감, 흥양현감이 와서 봤다. 오수가 사로잡혔다가 도망쳐 나와서 하는 말이 적이 물러가긴 하였으나 장문포 적들은 여전하다 라고 한다. 7월 25일 말다. 우수사 이역기가 와서 이야기했다. 조붕도 와서 제찰사의 공문이 영남수사 원균에게 왔는데 문책하는 말이 많이 있더라고 한다. 7월 26일 말다. 순천부사 광양현감 방답첨사가 왔다. 우수사도 같이 이야기하고 가리포 첨사도 왔다. 7월 27일 말다. 우수사의 우후 이정충이 본영에서 와서 우도의 사정을 전하는데 놀랄만한 일들이 많았다. 7월 28일 말다. 경상우수사 원균 및 충청수사 정걸과 본도우수사 이역기가 함께 와서 약속했다. 정여흥이 공문과 편지를 가지고 채찰사에게로 갔다. 순천부사 광양현감이 와서 보고 곧 돌아갔다. 사도첨사 김완이 복병했을 때에 잡은 보자기 10명이 외노못으로 변장하고 하는 짓거리가 매우 꼼꼼하다 하여 잡아다가 추궁을 하니 경상우수사 원균이 시킨 일이다 라고 했다.
곤장만 치고 내보냈다. 7월 29일 말다. 새벽 꿈에 사내 아이를 얻었다. 사로잡혔던 사내 아이를 얻은 꿈이다. 순천부사, 광양현감, 사도첨사, 흥양현감, 방답첨사를 불러와서 이야기했다. 흥양현감은 학지를 알아서 곧 돌아가고 남은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방답천사는 복병할 일로 돌아갔다. 본영 탐후인이 와서 아들 염의 병이 차도가 없다 하니 몹시 걱정이다. 저녁에 보성군수 김득광, 소비포 권관 이영남, 나간군수 신호가 들어왔다. 8월 1일 말다. 새벽 꿈에 큰 대궐에 이르렀다. 모양이 마치 서울과 같다. 영의정과 마주 앉아서 임금님께서 파천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눈물을 뿌리며 탄식하는데 적의 형세는 이미 질식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서로 의논할 때 좌우 사람들이 무수히 구름같이 모여드는 것을 보고 깨었다. 무슨 징조가 아니 날지 모르겠다. 8월 2일 말다. 아침밥을 먹은 뒤에 마음이 답답하여 닻을 올려 폭으로 나갔다. 충청수사 정거리 따라 나오고 순천부사 광양현감이 와서 봤다. 소비포 권관 이영남도 왔다. 저녁에 진쳤던 곳에 되돌아왔다. 이홍명이 왔다. 저물녘에 우수사 이역기가 배에 와서 하는 말이 방답천사 이순신이 부모를 뵈러 가겠다 하고 간절히 청하니 여러 장수들이 보내지 않았다고 하며 우수사 원균이 망령된 말을 하며 나에게 좋지 못한 말을 많이 하더라고 전하나 모두가 망령된 짓이니 무슨 관계가 있으랴. 탐무선이 들어와서 아들 염이 아픈 데가 골마서 종기가 되었는데 침으로 쬐더니 고름이 흘렀다 한다. 며칠만 늦었더라면 고치기 어려울 뻔했다라고 한다. 큰일 날 뻔했다. 지금은 조금 생기가 났다 하니 다행이다. 의사 정종지의 은혜가 매우 크다. 8월 3일 말다. 이경복, 양응원과 영리, 강기경 등이 들어왔다. 8월 4일 말다. 순천부사 광양현감이 와서 보고는 돌아갔다. 저녁에 도원수의 군관 이완이 삼도에 퍼져 있는 적의 형세를 보고하지 않은 군관 승리를 잡아다가 신문하려고 진으로 왔다. 웃을 일이다. 8월 5일 말다. 조붕, 이홍명, 우수사 이역기 및 우후가 와서 밤이 깊어서야 돌아갔다. 소비포 권관 이영남도 밤에 돌아갔다. 아산에서 이예가
밤에 왔다. 8월 6일 맑다. 아침에 이완이 송한련 여여충과 함께 도원수에게로 갔다. 식사를 한 뒤에 순천부사, 광양현감, 보성군수, 발포만호, 이화웅 등이 와서 봤다. 저녁에 경상우수사 원균이 오고 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정골도 와서 의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우수사 원균이 하는 말은 걸핏하면 모순된 이야기를 하니 한심한 일이다. 8월 7일 아침에 맑더니 해질녘에 비가 내려 농사에 흡족했다. 당포, 만호, 하, 종해가 작은 배를 찾아갈 일로 왔으므로 주어 보내라고 사량, 만호, 이연염에게 일러주었다. 저녁에 경상우수사의 군관 박치공이 와서 전하는데 적선들이 물러갔다라고 했다. 그러나 원균 수사와 그의 군관은 항상 헛소문만 내기를 좋아하니 믿을 수가 없다. 8월 8일 맑다. 식사를 한 뒤에 순천부사, 광양현감, 방답첨사, 흥양현감 등을 불러들여 복병 등에 관한 일을 같이 의논했다. 충청수사에 전선 2척이 들어왔는데 한 척은 쓸 수 없다고 한다. 김덕인이 충청도의 군관으로 왔다. 8월 9일 맑다. 아침에 아들 회가 들어와서 어머니께서는 편안하시고 염은 병이 조금 나아졌다고 하니 기쁘고 다행이다. 오후에 우수사 이역기의 배가 이르니 충청수사 정골도 왔다. 영남수사 원규는 복병군을 한꺼번에 보내어 복병시키기로 약속했다 하여 먼저 보냈다고 한다. 해괴한 일이다. 8월 10일 맑다. 아침에 방답의 타무선이 들어와서 임금님의 분부와 비변사의 공문과 감사의 편지를 가지고 왔다. 해남 현감 위대기가 방답첨사 이순신과 같이 왔다. 순천부사 광양현감도 왔다. 우수사 이역기가 청함으로 그의 배로 가니 해남 현감이 술자리를 베풀었다. 그러나 몸이 불편하여 간신히 앉아서 이야기하다가 돌아왔다. 8월 11일 늦게 소나기가 쏟아지고 바람이 몹시 불더니만 오후에 비는 그쳤으나 바람은 그치지 않았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온종일 앉았다 누웠다 했다. 8월 12일 비가 오다 개었다 하였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종일 누워서 신음했다. 옷이 젖도록 식은땀이 나는데도 억지로 일어나 앉았다. 순천부사, 우수사, 방답첨사 이순신이 와서 종일 장기를 두었다. 본영 탐후선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 라고 한다.
8월 13일 본영에서 온 공문에 결제하여 보냈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홀로 봉창 아래에 앉았으니 온갖 회포가 다 일어난다. 이 경복에게 장계를 지니고 가라고 내어 보냈다. 송두남이 굴량미 300섬과 콩 300섬을 실어왔다. 8월 14일 말다. 방답첨사 이순신이 제사 음식을 갖추어 왔다. 우수사 이역기와 충청수사 정걸과 순천부사 권준도 왔다. 8월 15일 말다. 오늘은 한가위 날이다. 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정걸, 순천부사 권준, 광양현감 어영담, 나간군수 신호, 방답첨사 이순신, 사도첨사 김완, 흥양현감 배흥립, 녹도만호 송여종, 이응화, 이홍명, 좌도령공, 우도령공 등이 모두 모여 이야기했다. 저녁에 아들 회가 본영으로 갔다. 8월 16일 말다. 광양현감 어영담이 제사 음식을 갖추어 왔다. 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정걸, 방답첨사 이순신, 순천부사 권준, 가리포첨사 구사직, 이응화 등이 함께 왔다. 아침에 들으니 제 만춘이 일본에서 어제 나왔다고 한다. 8월 17일 말다. 지휘선을 연기로 그을리고 좌별도선에 옮겨 탔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 이역기의 배로 가니 충청수사 정걸도 왔다. 제 만춘을 불러서 문초하니 분하고 분한 사연들이 많이 있다. 종일 의논하고 나서 헤어졌다. 이날 밤 달빛은 대낮 같고 물결이 비단결 같았다. 8월 18일 말다. 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정걸과 함께 이야기했다. 조붕이 와서 하는 말이 경상우수사의 군관 박치공이 장계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 라고 했다. 8월 19일 말다.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원균 수사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내 배에 옮겨 타라고 청하였다. 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정골도 왔다. 원년도 함께 이야기했다. 원균 수사의 형제가 옮겨간 뒤에 천천히 노를 저어 진으로 돌아왔다. 우수사, 정수사와 같이 앉아 자세히 이야기했다. 8월 20일 아침 식사를 한 뒤에 송희립을 순찰사에게 문안케 했다. 또 제 만춘을 문초한 공문을 가지고 가게 했다. 방답천사와 사도첨사로 하여금 돌산도 근처에 이사하여 사는 자들로서 작당하여
남의 재물을 약탈한 자들을 좌우 두 패로 나누어 잡아오라고 파견하였다. 저녁에 정량 만호 고 여우가 왔다가 밤이 깊어서야 갔다. 8월 21일 말다. 8월 22일 말다. 8월 23일 말다. 윤간과 조카 뇌 해가 와서 어머니께서는 평안하시다고 전했다. 울은 학지를 앓는다는 소식도 들었다. 8월 24일 말다. 조카 해가 돌아왔다. 8월 25일 말다. 꿈에 적의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새벽에 각도의 대장에게 알려서 바깥 바다로 나가 진을 치게 하였다. 해질 무렵에 한산도 내항으로 돌아왔다. 8월 26일 비가 왔다 개었다 하였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왔다. 조금 있으니 우수사 이역기와 충청수사 정걸도 모였다. 순천부사 광양현감 가리포첨사는 곧 돌아갔다. 흥양현감도 왔다. 제사 음식을 대접하는데 경상우수사 원균이 술을 먹겠다고 하기에 조금 주었더니 잔뜩 취하여 망발하는 것이 우습기만 하다. 나간 구수 신호가 보내온 것을 보니 풍신수길이 명나라 황제에게 상서한 초본과 명나라 사람이 고을에 와서 적은 것이었다. 통분함을 이길 길이 없다. 8월 27일 말다. 8월 28일 말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와서 봤다. 8월 29일 말다. 아우 여필과 아들 울, 변존서가 한꺼번에 왔다. 8월 30일 말다. 경상우수사 원균이 와서 영등포로 가자고 독촉한다. 참으로 음흉스럽다고 할 만하다. 자기가 거느린 25척의 배는 모두 다 내어보내고 다만 18척 가지고 이런 말을 내니 급 마음 쓰고 행사하는 것이 다 이따위다. (9월 1일) 말다. 공문을 만들어 도원수와 순변사에게 보냈다. 여필, 변존서, 조카 내둥이 돌아갔다. 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정걸과 함께 이야기했다. 9월 2일 말다. 장계의 초안을 잡아서 내려줬다. 경상우후 이의득, 이연염 등이 와서 봤다. 어두울 역에 이영남이 와서 병마사 선거의가 곤양에서 공로를 세운 일과 남해 현령 기효군이 채찰사에게 꾸중을 들었다 라고 전했다. 우습다. 기효군의 형편없는 짓이야 이미 알고 있는 터이다. 9월 3일 말다. 아침에 조카 봉이 들어와서
어머니께서 평안하시다고 한다. 또 본영의 소식도 들었다. 장계를 올리려고 초안을 만들었다. 순철사 이정암의 편지가 왔는데 무릇 군사 일족들에 대하여 일체 징발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이는 새로 부임하여 사정을 잘못 알고 하는 일이다. 9월 4일 폐단되는 것을 진술하는 것과 총통을 올려보내는 것과 제 만춘을 불러서 문초한 사연을 올려보내는 것 등 세 통의 장계를 봉하여 올리는데 이 경복이 지니고 갔다. 정승 유성룡, 참판 윤자신, 지사 윤우신, 도승지 심희수, 지사 이일, 안습지, 윤기현에게는 편지를 쓰고 전복을 정표로 보냈다. 조카 봉은 윤간과 함께 돌아갔다. 9월 5일 말다. 식사를 한 뒤에 충청수사 정걸의 배 곁에다 배를 대어 놓고서 종일 이야기했다. 광양현감, 홍양현감 및 우후가 와서 봤다. 9월 6일 말다. 새벽에 배 만들 제목을 운반할 일로 여러 배를 내어 보냈다. 식사를 한 뒤에 우수사 이역기의 배로 가서 종일 이야기하고 거기서 원균의 흉측스러운 일을 들었다. 또 정담수가 밑도 끝도 없이 말을 만들어낸다는 말을 들으니 우습기만 하다. 바둑을 두고 나서 돌아왔다. 깨진 배의 제목을 여러 배로 끌고 왔다. 9월 7일 말다. 아침에 제목을 받아들였다. 방답첨사가 와서 봤다. 순찰사 이정암에게 폐단을 진술하는 공문과 군대 개편하는 일에 대한 공문을 만들어 보냈다. 종일 홀로 앉아 있으니 마음이 편하지 않다. 탐 후선이 오기를 몹시 기다렸지만 오지 않았다. 9월 8일 말다. 새벽에 송희립 등을 당포 산으로 내보내어 사슴을 잡아오게 했다. 우수사 이역기가 충청수사 정걸과 함께 왔다. 9월 9일 말다. 식사를 한 뒤에 모여서 산 마루에 올라가서 활 3순을 쏘았다. 우수사 이역기, 충청수사 정걸 및 여러 장수들이 모였는데 광양현감은 아프다고 참가하지 않았다. 9월 10일 말다. 공문을 적어 탐후선에 보냈다. 저녁 나절에 우수사의 배에 이르러 방답첨사와 함께 술을 마시고 헤어졌다. 채찰사에 비밀 편지가 왔다. 보성군수 김득광도 왔다가 갔다. 9월 11일 말다. 충청수사 정걸이 술을 마련하여 와서 봤다. 우수사 이역기도 오고 나간 군수 방답첨사도 같이 했다. 홍양현감이 휴가를 받아갔다.
서목남에게도 휴가를 주었다. 9월 12일 말다. 식사를 한 뒤에 소비포 권관 이영남, 유충신, 여도만호 김인영 등을 불러 술을 먹었다. 발포만호 황정록이 돌아왔다. 9월 13일 말다. 종한경 해돌이 돌아왔다. 저녁에 종해돌 등이 돌아갔다. 9월 14일 말다. 정철 총통은 전쟁에 가장 기묘한 것인데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만드는 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다. 이제야 갖가지 연구를 하여 조청을 만들어내니 외의 총보다도 나았다. 명나라 사람이 와서 진주에서 시험 사격을 하고는 잘 되었다고 칭찬하지 않는 이가 없다. 이미 그 묘법을 알았으니 도내에서 같은 모양으로 넉넉히 만들어내도록 순찰사와 병사에게 견본을 보내고 공문을 돌려서 알게 했다. 9월 15일 말다.